네, 이제 분말 야금하게 마지막 실질적인 이제 강의 자료에서는 마지막 발표,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층제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배웠고, 그리고 적층제조에서 나타나는 공정 변수가 재료의 이제 특성이나 미세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왔죠. 그럼 그 제품이 과연 어디에 써먹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적층 제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마지막 시간에서는 이제 적층 제조의 대표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플라스틱 기반 적층 제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 상용화가 좀 많이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심지어 이제 가정용 3D 프린터도 많이 나왔거든요. 3D 프린터로 많이 나왔는데 금속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가정용이라든지 뭐 그런 용도로 쓰긴 조금 애매하고, 대신 이제 그 산업적인 용도로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야들을 좀 일단 꼽아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항공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체 제조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스포츠용 재료, 그리고 이제 뭐 기어라든지 샤프트,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군수, 네, 그래서 총 6가지 분야에 대해서 과연 정확히 어떤 부위에 쓰이고 있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실제로 이제 전차라든지 뭐 장비 같은 걸 이제 전장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 전장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뭐 탄피라든 뭐 약간 그 총알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포탄이라든지 그런데 피탄을 당할 수 있어요. 피탄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갑제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완전 뚫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파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파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해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정비를 맡기고 이제 다시 이제 전장에 복귀를 해야 될 건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얘네들이 그 견인 이동해가지고 이제 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적층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이 데미지 받은 부위를 소위 말해서 땜질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미지 받은 영역을 있다고 하면은 얘를 쭉 땜질을 해버리게 되면은, 네, 여기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딱 씌워가지고, 씌워가지고 이제 원래 그 데미지 받은 부분을 약간 보수하는 체계로도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군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은, 어, 이런 적층제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장갑차를 한 대를 운용을 해가지고 바로 옆에다 데미지 받은 전체 옆에다 바로 붙여가지고 얘를 그냥 땜질해서 보수를 하는 이런 체계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그 데미지를 받은 전차가 굳이 뭐 공장 쪽으로 다시 후방으로 다시 빠질 필요 없이 전방에서 이 장갑차에 의해서 수리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복귀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수리에 필요한 오버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군용 장비들의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일반 뭐 기어라든지 그런 단순한 파츠들 있잖아요. 이런 파츠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인 수명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겠죠. 원래 이거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일부 땜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수명이 증가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요런 장점들을 부각을 해가지고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공구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야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공구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드릴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샤프트라든지 기어가 어, 형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 일반 가공 공정으로 만들면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복잡한 형상의 이제 고강도의 툴을 제작하는 데 좀 쓰일 수 있고,
두 번째로 어디 쓸 수 있냐면은 이제 소프트한 기어가 있는데 기어 이거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모되겠죠? 마모될 수 있는데 그 겉에다가 이제 강도가 높은 재료를 네, 이런 식으로 더 씌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더 씌우게 되면은 이제 표면 강화 현상이 일어나서 기어가 잘 마모가 되지 않을 거고, 설령 이 기어에 이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데미지 받은 아까 군용 물품처럼 데미지 받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땜질을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땜질 해버리게 되면은 기어의 전체적인 수명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면 강화 그리고 수리의 개념으로도 또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3D 프린팅 그 적층 제조의 특기죠. 복잡한 형상을 만든 게 이제 특기인데 여기다 이제 고강도용 툴 스틸에 그 공구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광도가 높으면서도 이제 복잡한 형상의 드릴이라든지 그런 그 공구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때 이제 어 네, 이렇게 잘 쓸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표면 쪽에 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표면 강화 현상에 의해서 마모를 줄일 수가 있는데, 마모를 줄이면서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평형 강화를 할 때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침탄 공정 같은 거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침탄 공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정을 했을 때 표면은 좋아져요. 표면은 좋아지는데 이제 내부에 있는 모재가 열에 취약한 모재를 쓸 수도 있어요. 열에 취약한 모재를 쓰게 되면은 열 처리를 이 침탄할 때 열 처리하잖아요. 이 열 처리하는 동안 내부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연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화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만약에 3D 프린팅이 문제가 있는데 이 현상을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냥 표면에다가 바로 그냥 더 씌워버리게 되면은 내부는 이제 열 영향 안 받죠. 이 열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어, 소프트, 네, 내부에서 이제 열에 의한 소프트닝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부각을 해가지고 3D 프린팅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제 국부적으로 데미지를 받았는데 이 국부적으로 데미지 받은 거를 바꾸기 위해서 파츠를 전부 다 바꾸게 되면 사실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비효율적인 거를 이제 3D 프린팅으로 그냥 땜질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그 파트의 라이프 타임이 증가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장점을 네, 에 의해서 이제 공구강이 많이 쓰이고, 다음으로 이제 항공 쪽입니다.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되게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일단 터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노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일단 항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벼워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품 경량화를 위해서 내부의 트러스 구조라든지 좀 약간 굉장히 복잡한 형상의 파츠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사실 일일이 깎아서 만들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제 그 제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재료의 소모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료를 소모하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 비행기 날개, 여기 날개 있잖아요. 날개에 들어가는 뼈대 중에 스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스파가 이런 식으로 생긴 그 뼈대가 있어요. 이 뼈대를 만드는데 그 단조된 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얘를 깎아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깎아내면은 어, 이게 100이라고 하면은 100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재료만 스파에 실제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85에서 90%는 네, 이게 전부 다 스크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공정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적층 제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낭비가 확 줄어들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제조되는 비행기의 양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지금 장거리 비행기를 쓰고 있는 A350 같은 경우는 1년에 만들어봐야 한 60에서 70대 정도 만들어요. 네, 60에서 70대 정도 만들다 보니까 생산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 가격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하면은 네, 이 가격의 트레이드 오프에서 여기에 위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으로 제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비싸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항공용 엔진 회사거든요. 여기가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네, GE에서도 그 자체적인 적층 제조 전문 네, 네,
네, G 어디티브 회사를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엔진의 노즐이라든지 터빈 블레이드 같은 거를 3D 프린팅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어,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무게가 가볍고 복잡한 제품들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항공기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항공사랑 이제 제조 회사마다 항공사마다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옵션이 따로 있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롤스로이스 엔진을 안 쓰고 나머지 G나 프레튼 휘트니 엔진만 쓴다는 뭐 그런 식의 좀 항공사마다 옵션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옵션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품의 가공이 필요한데 이 맞는 부품의 가공을 일일이 이제 깎아내서 만들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니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유연한 주문형 생산이 또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에 힘입어서 이제 항공용 소재에 많이 쓰인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외로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분야가 또 자동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이 트레이드 오프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적층 제조가 좀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들 생산되는 것들 보면은 파츠가 굉장히 복잡한 파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휠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동차 그릴 같은 것들이 그런 데 해당이 되는데, 이 녀석들을 제조를 하는 데에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 이거는 뭐 1년에 생산량이 좀 적은 녀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스포츠카 같은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경량화에 목숨 거는 녀석들입니다. 경량화에 목숨 거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안 맞더라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퍼포먼스를 늘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스포츠카보다도 좀 더 나가서 이제 포뮬러 1의 그 경주용 머신인데, 보시면은 알파 로메오라는 알파 로메오 그 자동차 회사거든요. 요 팀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샤프트라든지 브레이크 노즐, 뭐 안쪽에 들어가는 배기구 이런 것들은 좀 다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이런 복잡한 형상들의 제품이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 추세에 따르면은 그 자기만의 약간 온 프로덕트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디자인, 뭐 DIY 뭐 이런 것들 개념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유연한 생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생산 라인에 있다고 하더라도 3D 프린팅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부품을 바로 이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에 조립을 해서 이제 각자의 소비자가 원하는 충족 옵션 부분들을 좀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동일 라인에서 이제 서로 다른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장 가동률 자체도 상당히 좀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특정 자동차 생산 라인들이 다 따로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당연히 이제 경량화라든지 복잡한 부품을 좀 한 번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도 또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많이 그 아까 전부터 얘기했지만 뭐 여러 사람 그 고객들마다 제품의 수요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요가 제일 다른 거의 끝판왕이죠. 네. 메디컬 프로덕트, 그러니까 원료용 분야예요. 원료용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임플란트를 하건 뭐 뼈를 쓰건 뼈라든지 관절을 만들건 간에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르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떼어야 되는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들이 전부 다 다르죠. 그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일관되게 이제 제품을 깎아내서 만드는 가공 공정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특정 사람의 이제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면을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사람한테만 딱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네, 별도의 가공 공정 없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인공뼈라든지 임플란트 그리고 관절 같은 데 인공 관절에 많이 쓰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재료들이 티타늄, 탄탈륨, 마그네슘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얘네들을 쓰는 이유는 이제 일단 부식 저항성이 있고
생체적 합성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특히나 탄탈론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마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되고 이런 이런 제품들을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유연한 생산 체계가 돼서 이제 주문자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일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뭐 3D 프린팅 공정의 특징 중 하나인데 공정을 진행할 때 내부에 기공 같은 거 많이 만들 수 있죠. 기공 같은 거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면적이 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표면적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세포랑 이제 금속 표면 사이의 생체적 합성이 좋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세포가 이쪽에 자라서 잘 엉겨 붙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금속 재료들이 이쪽에 들어가더라도 뭐 몸하고 융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방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기공이 생기게 되면은 원래 금속 재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금속 재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공이 없게 되면은 탄성 계수가 네, 탄성 계수가 이제 그 너무 크다 보니까 뼈랑 이제 네, 그 임플란트 사이에서의 네, 뼈랑 임플란트 사이에서의 그 탄성 계수 차이 때문에 뼈가 오히려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응력 차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응력 차폐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그 실제 이제 뭐 특히나 이제 관절 같은데 이게 영향이 많이 받게 되는데 뼈가 약해지면서 여기 뼈가 부러지면서 골다공증하고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골다공증이나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탄성계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기공률을 좀 조절하게 되면 탄성계수가 낮아져서 네. 그 스트레스 실딩 이펙트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 같은 이제 부작용을 좀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쉴딩 이펙트에 대해서 좀 약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녀석들이 이제 쉴딩 효과가 생기면서 그 스트레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위에 응력이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얘네들이 너무 과도하게 응력을 흡수하는 바람에 이제 그 네, 뭐 다른 부분들이 힘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서 이제 열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아까 전에 여기서 봤듯이 이제 이 쉴드 존에서 뼈가 상대적으로 얇잖아요. 그 뼈가 상대적으로 얇은 부분이 쉽게 부서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존재를 하게 돼서 앞에서 말했던 그 3D 프린팅을 이용한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총 6가지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로써 이제 3D 프린팅까지 포함해가지고 분말 재료의 모든 한 학기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다 보니까 과연 뭐 아마 내용적으로 좀 이해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분말 재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네, 아마 시간은 한 1시간 조금 넘어서 1시간 30분 정도까지 하는 그런 자료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한번 보셔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